갑시다. 2번. 이제 골프장 갑니다. 이 골프장도 이제 중과 대상인데 보죠. 다 지우셨네. 깨끗하게. 자, 두 번째 골프장 갑니다. 자, 이 골프장도 중과인데 얘는 중과 대상이 일단 토지가 중과가 되고 앤드 그 건축물도 중과가 돼요. 건축물도 중과가 되고 다시 앤드 골프장인 나무, 인목도 중과. 그래서 얘는 건물, 토지, 인목이 다 중과인데 자, 다만 조심할 게 이 두 가지인데요. 얘는 반드시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가 돼요. 회원제만 중과하고 일반은 중과하지 않고 두 번째 반드시요 원시 취득일 때만 중과가 됩니다. 그럼 대체 언제가 원시 취득이냐 했을 때 이 골프장을 다 졌을 때가 아니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등록했을 때 또 이때 등록에는 변경 등록이 포함돼요. 그래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이 다 포함해서 이때 중과가 되고 다만 등록하지 않았다 그럼 사용할 때 중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골프장 이렇게 보고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고급 오락장입니다. 얘는 뭐 나이트클럽 같은 거예요. 이건데 얘도 중과가 된대요. 얘도 그 건축물이 중과가 되고 앤드 똑같아요. 얘도 그 부속 토지도 똑같이 중과를 합니다. 다만 이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얘도 바닥 면적 몇 배까지 간다. 무조건 10배까지야. 10배까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흥주점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고급 오락장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는 용도 변경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때는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럼 아까 별장이나 골프장은 제가 이 용도 변경 얘기를 안 썼어요. 안 썼다는 얘기는 별장과 골프장은 용도 변경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급 오락장은 용도 변경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요 예만 좀 볼게요. 자, 거기 교재 몇 쪽이냐면 120쪽에 맨 밑에 3번입니다. 3번은 고급 오락장 보죠. 1번. 자, 도박장입니다. 유흥주점 영업장입니다. 특수 목욕장입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사용은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예요. 자, 다만이야 밑줄 다만 끝까지 칩니다. 자, 그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입니다. 언제? 30일 내. 상속은 상속 개시 1, 실종되면 실종 선고 1, 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단 납세자, 즉 상속받는 자가 외국에 있으면 그때는 9개월 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우측 페이지입니다. 또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뭐 했다?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자, 내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 샀어요. 뭘 샀다?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다. 사고 보니까 취득세가 중과된대요. 그럼 얘를 취득한 날부터 일반적 취득은 이때부터 언제까지? 보통은 30일 내. 요 기간 내에 용도 변경을 해도 좋고요. 또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해도 된다 이거죠. 다만 얘가 취득이 일반 취득이 아니고 상속받은 거라면 언제까지고? 그땐 6개월 내.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일반 취득은 며칠 내 한다? 30일 내에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된다. 또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디 있다고요? 고급 오락장에 존재합니다. 자, 네 번째인데 이제 고급 선박인데 얘는 제목만 보면 돼요.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배. 자, 다섯 번째 가죠. 이제 고급 주택인데 얘도 조심해야 돼요. 다섯 번째. 자, 뭐가 나옵니까? 고급 주택. 자, 얘도 중과인데 어떻게 중과? 마찬가지. 건축물이 중과가 되고요. 앤드 뭐도 중과한다? 그 부속 토지도 똑같이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가 돼요. 자, 근데 이 고급 주택도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 고급 오락장하고 똑같이 얘도 용도 변경이 인정됩니다. 용도 변경이 인정되고 마찬가지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 있다 없다? 중과세 없어요. 그럼 저희는 사치성 재산이 토탈 5개예요. 뭐냐면 별장부터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그래서 앞글 잡은 단계 이거예요. 별, 골, 오, 선, 주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별, 골, 오, 선, 주. 이 5개가 사치성 재산인데 여기서 용도 변경이 인정되는 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고급 오락장하고 고급 주택하고 이 2개만. 그럼 이런 거죠. 자, 고급 주택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친구야. 가평에 기똥찬 집이 있다. 너 빨리 사라. 이거 급매물이다. 가평에 가봤더니 오우 집이 되게 커. 건평이 200평 건평만. 대지가 400평이고 그 안에 풀장도 있네. 와, 이게 시가가 20억인데 급매물로 2억에 나왔어. 2억에. 급매물로. 산다 안 산다? 사지. 무조건 사요. 샀더니 웬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고급 주택에 속한다네. 세금 아까워. 그럼 뭐 하면 돼요? 용도 변경하면 돼요. 그럼 집도 크겠다. 뭐 수영장 있겠다. 그럼 뭐 하면 될까 이거 용도 변경하면? 예? 나 같으면 펜션. 예. 펜션은 숙박업이니까 그렇게 용도 변경하면 중과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고급 학창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면 중과세 하진 않게 됩니다. 그럼 고급 주택은 큰 집일까요? 비싼 집일까요? 크고 비싼 집이에요. 크고 비싼 집. 이게 그냥 큰 것만 놓고 따지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골집도 고급 주택이 돼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옛날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계속 내려온 집인데 실제 저희 집에 가면은 느끼는 건데 가끔 청학동에 온 기분 드는 거 있어요. 왜냐면 이제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어갖고 대문 들어가면 여기 이제 건물 있고 예, 본체 있고 사랑채 있고 뭐 창고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아버지가 옛날 파는 웅덩이 큰 거 하나 있고. 여기에 저를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거든요. 이게 수영하라고. 되게 크게 파놨어. 이만큼 넘어요 한지를. 너무 이걸 옛날 아버지가 삽으로 팠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저희 아버지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참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지금은 가보면 여기에 웬가 잡동사니가 다 쌓여 있어요 이제. 자 그럼 저희 집 봐요. 대지가 400평, 건물 200평. 그럼 큰 집이니까 고급 주택이잖아. 근데 이거 팔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금? 그 제가 팔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거 파세요 했더니 얼마 안 나온대요. 얼마 나와 했더니 4천만 원 넣었대. 땅값밖에 안 나요. 땅값밖에. 집은 워낙 옛날 집이니까 거의 집값은 없는 거고 토지 금액만 그냥. 그럼 이 집은 면적 대비 금액이 무슨 값이에요? 똥값하면 그렇죠. 예. 그래 똥값이요 씨. 예, 어쨌든. 그럼 고급 주택에 해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항상 크고 비싼 집입니다. 그럼 보죠. 이게 2가지겠는데 남의 집을 그렇게 똥값 취급하지 마요. 세상에. 천안서도 한참 가야 돼요. 시골로. 산속에 있어, 산속에. 자, 단독주택에서 고급주택이 있고 두 번째 공동주택에서 고급주택 2가지겠는데요. 자, 일단 단독주택부터 보죠. 단독주택은 이런 겁니다. 집이 이렇게 일단 지어볼게요. 자, 이게 고급주택이죠.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자, 2가지 있는데 그럼 단독주택부터 갈게요. 그럼 이 집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넷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그 집은 고급주택이 돼요. 넷 중에 한 가지. 그럼 첫째가 뭐냐? 첫째는 이 건물 기준이에요. 건물 기준. 책에 다 있어요. 그게 고 121조 가면 표 있는데 자 첫째는 뭐냐? 이 건물 면적입니다. 이 건물의 면적이요 331 제곱미터가 초과가 돼야 합니다. 그럼 얘가 몇 평이냐? 100평. 건평이 100평이 넘어야 돼요. 저희 집은 100평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얘가 아니면 얘를 따져. 두 번째 대지 면적. 그 대지 면적이 662 제곱미터가 초과가 돼도 돼요. 약 200평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요. 건평이 100평이 넘든가 대지가 200평이 넘든가.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되면서 엔드 이제 엔드 이 건물 가격 저 건물의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이 초과돼야 돼요. 9천만 원 초과. 그럼 저희 집이 100평이 넘고 200평이 넘었지만은 이 건물 금액이 9천만 원이 안 되면 역시 그 집은 일반 주택입니다. 또 엔드. 자, 정부가 정한 집값. 아까 뭐라 불러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익숙해요.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냐? 6억 원이 초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건들이 갖춰지면 얘는 뭐다? 고급 주택 다 돼야 돼요. 그래서 331을 넘든가 660이 넘든가 둘 중에 하나에다가 건물 금액 얼마? 9천만 원. 자, 시가 표준액 얼마? 6억이 초과돼야 그 집은 고급 주택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 저희 집은요. 이 두 개가 안 돼요. 안 되면 일반 주택이에요. 근데 이 집안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이 집에 뭐가 있었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뭐 했다고? 엘리베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돼. 엘리베이터 있는 상태에서 엔드 개별 주택 가격도 6억은 넘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금액이 6억이 초과가 돼야 돼요. 네 번째, 저희 집은요. 331도 안 되고 9천도 안 되고 6억도 택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아예 없고 그럼 그 집은 뭐예요? 일반 주택이에요. 근데 남들 집에 없는 게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집에. 뭐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또 마당에 이거 뭐 풀장. 예. 이 두 개는 얘만 있어도 고급주택이 돼요. 이것만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넷 중에 하나만 되면 고급주택이다. 혹시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 풀장 있으신 분 집에? 저희 시골집은 있어요. 그럼 아까 저희 시골집이 똥값이어도 자 뭐가 있었으니까 풀장 있으니까 저희 시골집은 뭔 집이에요? 고급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그걸 아버지가 피하려고 어떻게 했다? 거기다 뭔가를 잔뜩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두 가지예요. 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이 아파트가 일반형 아파트. 일반형은 저희가 보통 쓰는 단층형 아파트, 단층. 그래서 단층형 아파트의 경우는 그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245입니다. 245 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면서 엔드. 자, 정부가 정한 아파트값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얼마 초과? 6억 초과. 얘가 대신 복층형이다. 2층형 주택이다. 복층형 주택이라면 그때는 좀 더 커요. 274 제곱미터가 초과되면서 엔드.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쉽습니다. 245 초과되면서 6억 초과. 복층형은 274가 초과되면서 6억 초과가 되면 이 집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인 요건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게 고급주택인데 교재 볼게요. 자, 121쪽 갑니다. 자, 맨 위에 5번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택에서 자, 세 번째 줄을 봅니다. 다만 볼게요. 다만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있습니다. 다만 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냅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 1, 실종은 실종 선고 1,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있으면 언제까지 9개월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그때 뭐 한다? 체외한다. 즉 그때는 중과세 한다. 중과세 하진 않겠다. 그래서 아까 용도 변경이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단독주택 옆으로 네 줄이 있죠? 넷 중에 하나면 되는 거고. 넘겨서 공동주택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페이지 가면 이제 122쪽 가면 그림도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일 때 고급주택의 요건, 공동주택일 때 고급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건데 그럼 중요한 거 3개만 얘기할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1번 별장, 그 다음에 3번의 고급을 확장, 5번의 고급주택 이 3개만 보시면 돼요. 절대 고급 선박은 시험에 안 납니다.
그다음 골프장도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장하고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특히 고급 오락장은 외우세요 했더니 이걸 외우는 분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건. 얘가 중요한 거 얘가 며칠 내에 용도 변경해야 한다 아까 30일 내 용도 변경. 자, 요게 중요한 거지. 유흥주점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치성지상까지 받고 이제 123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나오고요. 또 두 장을 넘겨 보시면 126쪽에 대도시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자, 이 두 개는 제가 지금부터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과밀억제 권역 갑니다. 자, 여기서 취득이 되면 몇 %냐? 표준 세율 더하기 몇 %? 4%예요. 4%고. 자, 두 번째 하나 더. 여기 중간에 쓸 거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디서 취득했다? 대도시에서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몇 %요?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 빼기 4%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죠. 둘 다 동네는 똑같은 동네예요. 둘 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구분할게요. 자, 첫째 1번 갑니다. 이쪽부터 가죠. 첫째, 요 지역, 자, 과밀억제 지역에서 and 법인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인천 시내에서, 경기도 일대에서 이런 지역에서 취득이 되면 중과인데 일단 주의할 건 누구만 중과한다? 법인, 회사만. 그럼 저희 같은 개인은 중과세 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개인만인데, 법인만인데. 근데 저 어떤 법인입니까? 어떤 법인은 모든 법인이요, 모든 법인. 모든 법인. 그럼 그 회사가 이익을 내는 영리법인이 됐건 이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됐건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중과 대상 법인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이 법인도 보통 이제 저희가 영리법인, 뭐 삼성이나 LG 같은 걸 보고 이제 저희가 뭐 본점이다, 뭐 지점이다 이렇게 하는데 비영리법인은 본점, 지점 그런 말 안 써요. 얘는 저희가 보통 영리법인 뭐라고 부르고 본점. 근데 비영리법인은 본점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써요. 주사무소라고 씁니다. 주사무소. 자, 요건 적지 마요, 이제. 또 본점 말고 또 뭐도 있지? 지점이라고 부르고 비영리법인은 지점 대신 뭐라고 하냐? 분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이게 불린 명칭에서 영리법인은 본점, 지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인데 조심할 게 이거예요. 이 법인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은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되었을 때만 중과세를 하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법인에서 누가 세야 한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취득하냐? 취득 방법도 반드시 원시 취득에 한해서 중과합니다. 원시 취득에 한해서요. 또 그 부동산은 반드시 사업용이어야 돼. 사업용 부동산일 때 중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법인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누가 취득해야 중과한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취득해야 중과한다. 몇 %? 표준 세율 더하기 4%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밀억제 권역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고, 자, 이제 요리 갑시다. 이제 대도시로. 첫째 1번. 어디서? 대도시에서 and 법인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똑같은 걸 주고하고 어딘데 이게? 대도시가 아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이때 법인은 어떤 법인? 똑같아. 모든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요. 영리법인이 됐건 비영리법인이 됐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같아. 동일 조건이에요 지금.
동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세율도 다르고 앞에 표현 방법이 뭐라고 한다? 대도시. 근데 왜 달리했냐? 이게 달리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법인이 취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조건이 붙어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조건이 붙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법인이 이 수도권에서 법인을 세워 설립한다든가 또는 밖에서 안으로 이사 전입을 합니다. 전입. 그 전에 설립 전에 전입하기 전에 취득을 한 거냐? 아니면 설립이나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한 거냐? 요 단서가 붙어요. 그럼 저 짝에 있는 놈은 그런 거 없죠. 과미덕지의 권역은 다시 봐요. 과미덕지의 권역은 그냥 아무 제약 없이 그게 누구 거면 돼요. 본점이나 주사모소 건데 얘는 제약이 있다고요. 어떤 제약이? 설립이나 전입하기 전이냐, 설립이나 전입한 후냐 이런 제약이 붙어요. 그럼 붙었다고 치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요 위에 거부터 합시다. 위에 거는 그게 본점이건 주사모소건 and 지점이건 분사모소건 and 그게 원시 취득이건 다시 and 승계 취득이건 관계없어요. 없이 중과합니다. 뭐에 대해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를 합니다. 다만 설립한 이후에 취득했다. 또 중과해. 누구? 본점, 지점, 원시, 승계, 사업용 뭐까지 중과냐면 자, 회사가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혹시 얘네가 투기할 수도 있잖아. 회사가. 그래서 세워지고 나면 비사업용 부동산까지 비사업용 부동산까지도 전부 다 중과를 다 합니다. 그럼 결국 똑같은 거지. 얘만 더 붙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외우려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보세요. 보니까 다야 다. 본점, 주사모소, 지점, 분사모소, 원시, 승계 다 중과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대도시는 다 중과다. 어떻게 해요? 대도시는 어떻게 중과다? 다 중과다. 그게 본점이건 지명 다. 그럼 결론 과미덕지의 권역은 누구만 중과합니까? 본점하고 주사모소가. 대도시는 누가 중과합니까? 다야. 그럼 쌤 문제에서요. 그러면 저 대도시하고 과미덕지의 권역을 바꿔칠 일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 근데 항상 시작은 이거예요. 과미덕지의 권역으로 시작이 되면 무조건 본점 주사모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문제에서 자 과미덕지의 권역에서는 본점과 주사모소, 지점과 분사모소 모두 중과한다? 이러면 땡 틀린 거예요. 누구만 중과다? 본점하고 주사모소만. 다만 문장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되면 대도시라고 시작이 되면 무조건 누구 본점, 지점, 뭐 주사모소, 분사, 몽땅 다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 하면 뭐가 나오고 다 나와야 되고 과미덕지의 권역 누구만 나옵니까? 본점하고 주사모소만. 이렇게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과미덕지의 권역은 몇 퍼센트예요? 현실 더하기 4%. 자, 누가 중과다? 본점하고 주사모소만. 자, 대도시는 몇 퍼센트입니까? 3배 마이너스 4%고 누가 중과입니까? 그냥 다 중과입니다. 다만 저희는 뭔지 몰라도 이 두 개가 원래 중복되는 경우 즉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대요. 뭔지 몰라도 돼 이건. 되면 그때는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얘를 쓴대. 표준 세계 몇 배 곧장 3배를 써서 과세합니다. 그냥 동시에 중복되면 몇 배 쓴다고? 3배. 자, 여기서 쌤 뭐가 중복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알려줄 수 없어요. 알려주면 이제 망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죠? 여기서 뭐가 중복되는지 난 궁금해요. 그럼 이따 오세요. 알려줄 테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뭐가 중복되는지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보고 싶다면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하지? 자, 굳이 보고 싶다면 130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그림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냥 그거 보고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마세요. 예. 굳이 외우지 말고. 그렇죠? 예, 그냥 내비둬요. 그래서 무조건 과밀자 붙으면 누구만 중과한다? 본점하고 주사모수만. 대도시면 누가 중과한다?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가죠. 이제 2번. 다시 과밀억제 권역 갑니다. 2번. 요번에 뭐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는 과밀억제 권역에서 and 자, 공장이 증설됩니다. 저 공장 짓는데요. 그럼 똑같아. 자, 과밀억제 권역이 어디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그럼 속된 말로 이곳 강남역 사거리다가 공장 지면 중과한다 이거요. 근데 문제는 공장을 짓게 허가가 날까요? 죽어도 안 나요. 실제 서울, 인천, 경기도 그 어디에도 공장 짓게 허가 안 나요. 그런데도 지면 중과합니다. 하지만 요 지역이어도 중과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요 지역 중에서 공장이 있어도 좋다한 지역. 어디? 산업단지. 또 공업지역. 과거의 구로공단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장 유치지역. 요 세 지역에 대해선 공장이 세워져도 중과 안 합니다. 그럼 결국 공단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내에다가 공장 지면 다 뭐하겠다? 중과세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단을 제외한 시내에 지면 다 중과한다. 그럼 영등포역 앞에다가 공장 진다. 중과해야 하네요. 영등포 역전 앞에다가 중과합니다. 서울역 앞에다가 중과. 근데 영등포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길게 있지? 여기 영등포 역사입니다. 역사고 여기 가면 여의도. 여기 가면은 뭐 어디야? 부천가 신도림 가는데 그쪽이에요. 여기서 역사에서 지하도를 건너서 이렇게 와요. 오면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 시장골목 쭉 있어. 여기 보면 뭐가 쭉 있냐면 그 함석 만드는 공장 많거든요. 이 닥트, 이 철판 같은 거 막 공부하는데 되게 많아. 이게 다 공장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 중과 당했다 안 당했다? 왜? 그치, 간해수공업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장이라 다 중과하지 않고 이게 공장이라고 해도 공장의 신증서를 내도 일단 첫째, 일단 규모가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간해수공업 같은 것은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공장 면적이 돼야 돼요? 자, 첫째, 공장이 자 신설된다고 하면 적어도 생산 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and 그 공장 면적이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중과돼. 두 번째, 이번엔 공장을 증설합니다. 증설. 공장을 키운대. 키우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든가 또는 100분의 20이 안 되면 330 제곱미터가 초과되게끔 증설된 경우도 중과합니다. 또 세 번째, 그 공장의 업종이요 반드시요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해요. 이 업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 있는데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을 때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도시형 업종, 은행, 뭐 자동차 정비 공장 이건 다 도시형 업종이고요. 비도시형 업종은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멘트 공장, 뭐 신나, 염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나 공장은 뭐 가끔 있어도 되겠네, 그죠? 기분이 울적할 때 창문 열면 신나. 그래서 전부 다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합니다. 그런 게. 그럼 큰일 나요. 자, 결론 중과 대상입니다. 제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대상인데. 자, 대상 네 가지인데 일단 공장이니까 공장 건축물 중과하겠죠. 건축물 중과하고 and 공장용 땅, 공장의 부속 토지도 중과합니다. 다시 and 공장에는 차도 중과 차. 다시 and 공장에는 기계 장비도 중과해요. 기계 장비. 그래서 중과 대상이 네 가지입니다. 건물, 토지, 자동차, 기계 장비. 이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이고, 자, 두 번째 2번 이제 다시 대도시로 와서 얘도 똑같이 있어요. 어디서?
대도시에서 and 공장 신증설. 그 제목이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건데 적용률만 달라. 공장 신증설. 얘도 서울, 인천, 경기도고 공장지면 중과한다. 근데 이 공장의 요건이 같아요. 이게 과밀억제권역하고 대도시하고 공장 요건이 동일합니다. 동일해. 똑같아요. 다만 중과 대상만 달라. 대상만. 뭘 중과하냐? 그 건축물하고 and 부속 토지만 중과합니다. 즉 결국은 차와 기계장비는 중과가 없어요. 이 두 개만 중과합니다. 얘도 물론 양쪽이 중복이 되면 그냥 몇 배? 3배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대충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 공장을 딱 본 순간. 자, 공장만 얘기할게요. 공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면은 이거지. 대도시에서 지면 이거예요. 근데 대상물을 보니까 얘는 뭐야? 건물과 토지와 차와 기계장비. 얘는 뭐요? 건물과 토지만 준 거예요. 근데 나는 과밀억제권역이 됐건 대도시가 됐건 차와 기계장비는 안 살 거야. 그냥 공장 건물만 짓고 땅만 있어요. 그러면 내용 똑같고 공장 건물과 땅. 내용 똑같고 공장 건물과 땅. 이렇게 되면 이것이 중복되는 케이스예요. 그때는 저거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쓰자? 얘를 쓰자. 그런 겁니다. 중복되면. 지금 이제 쉬운 걸 본 거지만 밑에 건 쉬워요. 왜? 2개밖에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위에 건 중복되는 거 16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건 안 하는 이유가 아까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중복되는 게 뭐가 중복되는 건지 찾으려면 머리 깨진다니까요. 하나만 해볼까? 어쨌든 이렇게 듣고 흘리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써 있냐면 교재 131쪽까지 써 있습니다. 아니 131쪽에 상단 해설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참고 삼아서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적어도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과밀억제권역은 몇 %이다? 편설 플러스 4%고 누구만 중과한다? 본점하고 주사모서만. 대도시는 몇 %이다? 3배 마이너스 4%이고 자 누가 중과하다? 모두 다 중과한다. 그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131쪽에 6번입니다. 자 6번 이제 131쪽에 6번 자 세율 특례라고 있어요. 그게 그 133쪽까지 있는 내용들인데 자 특례가 뭐냐? 지금까지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특이하게 적용한다예요. 어떻게 적용한다? 특이하게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131쪽에 볼게요. 1쪽부터. 네. 자, 특례 갑니다. 저희가 특례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한 가지는 여기 다 지워놔서 그래 지금. 표준 세율 아까 다 외웠던 거 기억나죠? 그거에서 2%를 뺍니다. 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주나 사나 그냥 2%인 게 있어요. 그냥 2%인 거. 이 2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인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냥 2%인 거. 2개인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뜻은 됐고 어떤 것이 있는지만 쭉 보면 됩니다. 자, 131쪽 갑니다. 맨 밑에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빼기 뭐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과 기준율은 다 1000분의 22%입니다. 그걸 뺀 세율로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일단 거기까지 뒤는 내비두고. 그래서 맨 밑에 원칙 보니까 뭐 빼기 뭡니까? 표준 세율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네모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쭉 있는데 그 7가지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무조건 얼마를 뺀다? 2%를 다 빼요. 뺀대요. 그 어떤 게 나보죠? 이제 1번부터 가죠. 1번. 자, 첫째가 환매.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로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환매로 인한 취득이에요. 1번이 지금. 그 환매가 뭐냐면 나중에 민법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땅이 있는데 뭐 땅이 있건 건물이건 있는데 이걸 내가 이분한테 팔아요. 팔면서 약속을 받아요. 내가 이 땅을 5년 내에 다시 너한테 살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한테 팔지 말고 꼭 갖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팔았어요. 1억에. 그 다음에 약속된 날짜가 돼서 제가 1억 2천에 다시 사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환매야. 사전에 약속된 상태에서 훗날 매매가 다시 됩니다. 근데 환매도 매매의 일종이에요. 그럼 여기 지워놨지만 아까 매매가 된 건 유상취득이었죠. 유상취득이 뭐가 되면 농지가 되면 3%, 기타가 되면 4%. 그럼 제가 이분한테 환매 조건부로 팔았어요. 자, 팔고 나중에 5년 내에 환매했어요. 그게 농지였어요. 그럼 일반적인 농지가 매매된 몇 %지만 3%지만 그게 환매 조건부였으면 3에서 1 뺀 얼마? 1%만 매긴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게 농지가 아니면 건물이었다. 그냥 매매면 몇 %? 4%. 근데 그것 또한 어떤 매매였으면 그죠? 환매 조건이면 4에서 1 뺀 얼마? 2%만 매긴다 이거죠. 그게 1번이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요번에 이제 시험 날 거예요. 2번 상속인데 그럼 아까 이제 두 번째 상속도 적읍시다. 상속도 자 농지 상속이 아까 얼마였어? 2.3%. 농지 아닌 기타 얼마? 2.8%였지 그죠? 자 근데 얘도 상속인데 1배인데 그래서 그 상속된 게 자격 농지면 얘에서 요걸 뺀 0.3 또 그게 기타 중에서 1가구 1주택이면 2.8에서 1 뺀 얼마? 0.8이 된대요. 그럼 똑같은 농지인데 자격 농지는 뭐고 얘는 뭐냐? 자, 자격 농지 저입니다. 저. 제가 학원에서 수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한참 이제 농번기가 되면 농사지다가 3월부터 땅도 파고 해야 돼요. 농사를 쳐. 근데 실제 그 땅은 제 땅은 저희 아버지 땅이에요. 근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아갖고 솔직히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겠지 그죠? 자 상속받을 수 있는 인간 3명 있어요. 저희 형, 나, 내 동생. 형은 경찰관이에요. 형사. 진짜 형사야. 대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강사. 동생은 검사.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얘는 농사 안 져. 왜 농사져도 인정 안 돼요. 근로자니까. 월급쟁이잖아. 얘도 농사져도 인정 안 돼. 저는 돼요. 왜? 저는 근로자가 아니고 뭐니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니까. 그래서 저는 농사를 줘. 농사 짓고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받으면 저는 농지 상속받으면 2.3이 아니고 1을 뺀 얼마? 0.3만 내면 돼요. 근데 그걸 저희 형이 받아간다. 농사권 아니거든요. 2.3 다 내야 돼요. 제 동생보다 똑같아요. 얼마? 2.3%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농지는 상속받는 자식과 아버지가 둘 다 누구일 때? 농사꾼일 때. 이 얘기고. 자, 1주택은 뭐냐? 요거는 아버지가 집 한 채 있는 게 아니고 상속받는 자식이 집이 없어야 돼요. 저희 형 집이 있거든요. 저도 집이 있거든요. 저희가 받으면 얼마? 2.8%예요. 제 동생 아직 집 없거든요. 그건 누가 받아야 돼? 동생이 받으면 2.8에서 1 뺀 얼마? 0.8%만 내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1주택은 누구일 때? 상속받는 자가 누구일 때? 무주택자. 그래서 무주택자가 받는 경우만 해당이 돼요. 이 두 개만 잘 보시면 돼요. 3번부터는 그냥 제목만 봐야 앞에. 자, 세 번째가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의 합병. 네 번째 뭐지? 공유물의 분할. 분할. 자, 다섯 번째. 자, 인강 보시는 분 중에 저한테 질문 올리신 분. 이게 5번인데 자, 제가 오늘 얘기한다 했으니까 건축물의 이전이 이전. 건축물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건축물이 옮겨가도 몇 프로? 2%.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빼기 2%예요. 건축물이 옮겨간대요. 이전한대요. 건물을 옮길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 펜션 같은 거 가면 그 통나무집 있잖아요. 그거 들면 옮겨져요. 그거 옮기면 그겁니다. 그다음에 6번째 이혼시 분할. 이혼시 분할이에요, 분할. 이렇게 되면 얘는 다 몇 퍼센트게 표준 세율 빼기 몇 퍼센트? 2%를 매기게 돼요. 전부 다. 자, 윤리가 넘어갑시다. 이제 그냥 2%인 거 같죠? 요것은 이제 2번 132쪽 2번.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선 자, 무조건 뭘 쓴다? 중과 기준세율 무조건 몇 퍼센트? 1000분의 22%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가면 네모한 1번부터 11번까지 겁나게 많죠? 이거 다 안 봐도 돼요. 얘는 제가 적을게요. 첫째 개수야, 개수. 개수가 뭐예요? 뜯어 고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주의할 게 면적 증가가 없어야 합니다. 왜? 면적 증가가 있으면 이건 중축이 되기 때문에 2.8%가 돼요. 그래서 면적 증가 없는 단순 개수일 때 2%. 두 번째, 변경. 지목 변경 같은 변경이에요. 세 번째, 과점 주주입니다. 다 배웠죠? 과점 주주가 취득돼도 얘도 몇 퍼센트? 2%예요. 네 번째, 순서 바꿉니다. 임시건축물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금 얘도 2%예요. 다섯 번째, 자, 수입한 경우 얘도 2%고 여섯 번째, 묘지 얘도 2%. 요 6개만 볼게요. 그래서 개수되었다, 지목 변경되었다, 과점 주주였다, 임시건축물 이런 건 다 몇 퍼센트? 그냥 2%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건.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빼기 2%고 어떤 키워드가 2%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제 구분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적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외워야 될지. 오늘 참 많이 외우네요. 얘는 이렇게 외워요.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되었다. 어떻게 해요?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전되었다. 아주 환상적인 법인이 합병을 되는데 그 법인이 뭐 됐대요? 분할도 되고 이전도 되고 뭐 됐다? 이혼됐다. 그래서 2가 두 번 나와서 빼기 2%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환상 법인, 아주 환상적인 법인이 뭐 했대요? 합병했대. 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분할되고 뭐도 됐고 이전도 됐고 뭐도 했다? 이혼도 했다. 그래서 몇 프로? 2%. 빼기 2% 참. 빼기 2%. 자, 이제 그냥 2%인 거 뭐예요, 이건? 얘는 이렇게 돼요.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어떻게 해요? 개수로 변경된 누가? 과점주주가 어디 있다고? 임시 수입 묘지에 있대요. 묘지가 누가 있어요? 귀신. 그래서 몇 프로? 2%. 2%.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쪽부터 합시다. 자, 빼기 2% 어떻게?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되었다. 이건 몇 퍼센트? 빼기 2%고 그냥 2%인 거 어떻게 돼요?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몇 퍼센트? 2%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요것도요. 몇 번만 반복하시면은 입에서 뱅글뱅글 놉니다 이게. 이게 지금까지 다 해왔던 방법이고 이거 시험 문제 한 번은 얘네하고 한 번 얘네하고 한 번 얘네하고 번갈아 가면 났거든요. 이거 났을 때마다 대부분 수험생들 다 좋아했어요. 이히히히히. 하나만 외워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 귀신? 그러면 되지.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어디 있다고?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고. 히히히히. 여기까지 해서 그게 그 133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134쪽의 7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준 유인물도 저희가 배웠었던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간략하게 써놨는데 꼭 복습하시고 맨 뒷면에 가면 문제 있을 거예요. 맨 뒷면에 가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봅니다. 1번. 자, 첫째, 개인 간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 틀렸죠? 언제요? 개인 간이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죠. X. 2번.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으면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가 된 날로 한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자, 공매요, 공매.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4번. 무상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점유 시효 취득에 의한 취득은 점유 개시일로 한다? 아니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일로 하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일로 합니다. X고. 5번. 개인 간 증여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면 증여받은 날이다. 이게 계속 오늘 몇 번 얘기했어요. 증여 계약일로 하죠. 틀렸고. 자, 6번.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은요.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거다. 오케이. 맞고. 7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원칙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이다? 아니죠. 원칙이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 표준액. 7번 X예요. 8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 그죠? 시가 표준액. 자, 9번 검증되었대. 검증되면 아까 무슨 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죠. 10번. 자, 신축되면 1000분의 23이다? 1000분의 28이죠. 그래서 X. 23은 분할 취득이 1000분의 23이고 신축은 1000분의 28로 해야 됩니다. 틀렸고. 11번. 자, 농지 위에 부동산이 매매됐어요. 1000분의 40. 그죠? 1000분의 40. 12번. 자, 증여로 인해서 개인이 농지 취득했어요. 1000분의 35.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여받으면 뭘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 그래서 개인은 일반인이니까 1000분의 35가 돼야 됩니다. 13번째 사치성 재산은 뭐 더하기 뭐 표준세를 더하기 8% 맞지요. 자, 문제 14번입니다. 틀리면 다이어트 해야 돼요. 몇 배? 10배. 그래서 무조건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몇 배? 10배. 자, 15번 맞죠? 그죠? 과밀억제 권역은 뭐 더하기 뭐 표준세를 더하기 4%. 그래서 오케이. 자, 상당히 어려운 거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좀 쉬워요. 다음 주는 그냥 널널하게 하면 되니까 쉬우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고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복습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날씨가 되게 찹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